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종합복지관 심화반 성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 O 열린 성취업 아카데미반을 수료하고 그리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강사 유경희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광진노인복지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면 행동과 실천이 좀 더 용이하니 아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히 기독교인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불경을 읽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매일 또 읽고 또 다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마음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일 읽고 마음의 수양을 하듯이 우리가 즐거운 마음,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도 매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고 나는 왜 성생활이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우리가 강의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루에 5분씩 박수를 치면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죠? 90세라고요? 100세요? 12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생명전자의 비밀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암이 걸렸는데 매일 박수를 5분 동안 쳐야겠는데? 그러면 125세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러고 불치병이 걸린 분이 매일 박수만 쳐요. 그러면 125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해야 우리가 성생활도 즐겁고 그리고 어떤 분은요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까지 이쪽 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나무젓가락을 옮기지 못하는 힘이 있을 때까지 성의 욕구는 있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병이 나거나 노쇠하거나 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성생활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생활을 함으로써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가 성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면 밥을 먹고 또 한 점심도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에 또 졸려서 또 자기도 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욕도 있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누워서 있지 말고 우선 걷기 운동부터 하는 것으로 해요. 조깅과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하도록 해요. 근데 이걸 왜 할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지구력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좋고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걷기 운동을 해도 좋지만 꼭 뭐 내 남편, 내 와이프 같이 뭐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밥 먹는 습관을 붙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 대공원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동네 한 바퀴를 걷는다든가 이거를 습관을 붙이시면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한 거니까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귀찮지 않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중에 음식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음식 섭취 중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 마늘을 하루에 한 알 또는 두 알 정도 섭취하면 좋답니다. 마늘은 노화 방지와 수면 연장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를 늘리라고 합니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미가 아닌 현미나 잡곡밥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고구마라든가 또 호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백미보다는 좋으니 그런 것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암 발생 위험을 40%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제하지 않은 곡물 섭취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박사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호박이 또 아주 좋고 또 고구마도 좋다고 하니까 꼭 백미, 반만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런 구황작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돼지 감자 같은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야채,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어주세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몸에는 안 좋지만 적당하게 토마토라든가 브로콜리, 포도 이런 것이 좋다고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병, 암, 당뇨병의 예방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은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야채와 과일은 매일 조금씩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자, 네 번째는 사실은 다섯 번째 제가 써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선을 많이 먹자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 섭취를 줄여주세요. 이 그림에 맛있게 보이죠? 저기 치킨이 있는데 저거는 튀긴 음식인데 저 튀긴 음식이 몸에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너무 높고 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 치킨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패스트푸드 뭐 맥도날드라든가 햄버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간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병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저희 시아버지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심장병으로 몇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스텐실도 뚫기도 했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아주 음식을 짜게 드시고 그리고 좀 튀긴 음식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한 번 더 얘기는 해드리겠는데요.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다섯 번째는 생선을 많이 먹어주세요. 우리는 생선이 몸에 좋다는 거는 아시지만 실천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거를 매일 한 번씩 듣고 매일 한 번씩 듣는 건 힘들다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성경책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듣고 해야 실천이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어, 참치, 정어리 이런 생선은 혈전 생선을 방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답니다. 그러니 매일 한 토막의 생선은 꼭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소금을 적게 드세요. 우리나라는 김치 문화, 김치 너무 맛있죠. 저도 지금 침이 고이는데요. 이 김치에 소금, 나트륨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치를 하루에 3번씩 밥상에 놓지 말고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섭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치가 물론 좋죠. 예, 물론 좋은데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 특히 와인 적당량의 와인이 몸에 좋답니다. 10잔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1잔이나 2잔 정도의 와인은 암 및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너무 많이 막 꿀꺽꿀꺽 마시지 마시고 하루에 몇 잔요? 1잔이나 2잔. 과도한 음주는 노. 오히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답니다. 그러니 과도한 음주 노노입니다. 그리고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 발병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운데 뭐 얼음물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지 무슨 차야 뜨겁게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따뜻한 차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후에 마셔주세요. 그러면 지방도 분해가 좀 되고 그리고 소화효소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이 비만이 되면 안 좋잖아요. 저는 살을 10kg 뺐는데 저 남편도 한 달에 4kg를 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차를 많이 마셨어요. 차를 많이 마시고 아침 먹고 산책, 점심 먹고 산책, 저녁 먹고 1시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살이 쪽쪽 빠지고 그리고 너무 신기하죠?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이 바지가 안 맞을 거예요. 저도 이 아래에 뱃살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따뜻한 차를 많이 마셔주고 그리고 저는 대공원이 가깝거든요. 이 강진구 군자동에 살기 때문에 대공원을 하루에 한 번은 꼭 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나이가 60인데 제가 남들이 뒷모습 보면 아가씨 같다고 해요. 거짓말이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노년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지금은 노년층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 자식들이나 아니면 손주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하기도 하고 뭐 운동도 좋고 뭐 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성생활도 그래요. 그것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행복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뭐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심지어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거를 창피하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수면욕이나 식욕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어려운 거는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노인분들은 사실은 신체적으로 퇴화하여도 성기능을 보존하고 싶고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가 이성교제도 필요해요. 아, 그런데 나는 마누라나 남편이 있어. 그런데 이성교제를 해야 돼? 아예 그러면 안 되시죠. 우리 남편이 내 이성이고 내 친구인데 이성교제는 혼자 계신 분들이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성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몇 가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노화, 그리고 치매, 그리고 건망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생활을 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뭐 여성분뿐이 아니라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부 미용이 좋고 젊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60인데 젊어 보이나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성생활을 통해서 전립선 염증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와, 좋은 점이 엄청 많죠? 그리고 주기적인 사정은 전립선 보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의 감정이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생활이라고 하면 꼭 부부의 관계의 성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꼭 성생활보다도 같이 그 섹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따뜻하게 포옹해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성생활이지 꼭 우리가 밤에 섹스하는 것만 성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 따뜻하게 포옹하는 거 그것도 성생활의 기초이니 너무 나는 오늘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생활에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이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여서 요즘에는 뭐 케겔 운동도 우리가 직접 매일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하셨듯이 뭐 케겔 운동도 수시로 해주시면 좋아요. 뭐 앉아서 TV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조금 우리가 성생활에 도움도 된다고 하니 신체적으로 케겔 운동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 끼 식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오늘 대충 먹지 뭐 귀찮은데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끼 식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특히 세 끼를 아주 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뭐 비아그라를 먹는다던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몸보심을 하기 위해서 뱀을 어떤 분은 잡아먹는다던가 뭐 이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순간적인 것보다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세 끼 식사를 귀찮아하지 말고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자신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노인이 되면
남자건 여자건 똑같거든요. 여자분들도 아우 귀찮고 몸이 쇠약하고 만사가 귀찮어. 그리고 여자분들도 사실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이거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와이프,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서로, 이거는 의논하는 것도 중요해요. 꼭 예전에는 그거를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도구를 이용하셔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이상한 돌 인형이 나왔다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 뭐 징그럽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 부인도 인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남편도 인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뭐 어떤 인형이 뭐 매력적인 인형이 와서 나를 껴안아 줘야지만 그게 우리한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불을 끄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뭐 불 끄고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옆에는 정말 예쁜 아가씨가 누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옆에는 정말 멋있는 아주 내 남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마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저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어땠어? 기분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기분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포옹하는 자체에도 저는 희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손 잡는 자체에서도 희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손을 잡는 것도 희열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포옹할 때도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이 오르가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일 아주 즐겁고 쾌감 가는, 잠시 뭐 어떤 사람은 30초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분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그런 것만 원한다면 쉽게 말해서 뭐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은 뭐 굉장히 비아그라도 그렇고 그 좋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끝없이 약을 먹어야 되고 끝없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만 탐닉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뭐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최고인 것 같아요. 마음의 인식이.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이게 음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음식도 조금을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다. 또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탐닉이죠. 탐욕이나 저는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식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거나 성생활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거나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은 MSG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성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음식하고 똑같이 건강한 음식은 혀에서는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생활도 조금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찰이라든가 우리가 스킨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희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꼭 이게 삽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즐거운 오르가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으로 삽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주에 한 번,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나는 꼭 3일에 한 번을 해야 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즐거운 정도로 자기가 만족하고 같이 포옹하고 자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면 되는 것 같고, 아우 나는 오늘은 아파서, 아우 나는 오늘 기운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부인이, 남편이 서로 자유행위를 도와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나는 뭐 비아그라를 먹고 나는 뭐 마약을, 어떤 분은 뭐 섭취를, 어떤 분은 정말 뭐 외국에서 몰래 밀반입해서 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 섭취하려고 하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듯이 성생활도 건강한 성생활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주저리 많이 얘기했나요? 그렇지만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인 것도 있지만 제 얘기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적절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생활이 빈번하다고 하는데, 사실 마인드 컨트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하태준에 의하면 섹스는 고환 음경의 위축과 태아를 막고 뇌 전두엽을 자극해 뇌의 노화, 치매, 건망증 등의 진행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또한 세포의 산소 이용률을 증가시켜 심호흡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또 얘기하냐고요? 자꾸 이걸 우리가 들어야 암기가 되고 실천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함으로써 행복감을 주며 몸에 이로운 여러 가지 체내 물질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적절한 건강관리로 성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한 성생활을 자주 하여, 그렇지만 이 성생활이 꼭 섹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자유행위도 괜찮아요. 근데 자유행위도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뭐든지 적당히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같이, 그리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성적 기관들의 태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주 하라고 했는데 매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는 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와 그럼 매일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2달에 한 번 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주 사용하면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죠. 또 안 쓰면 태아된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여기 노인들은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도, 한 달에 한 번도 나는 힘들어 이러면 한 달에 한 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실험이나 이 정도까지 실습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틀리니까 제가 여기서 100%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이 건강을 지킨다고 했죠. 금방 성생활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수명은 독신자들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는 평균적으로 남성은 12년, 여성은 5년에서 6년 정도 수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친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성생활을 통한 정서를 조절, 신체의 긴장을 해소하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행복한 성생활을 통한 스트레스의 해소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고쳐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지난번에도. 여기에 있는 거는 참고 문헌인데, 제가 한 얘기도 있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자 의사 하태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건강소식 구나영님이 쓰신 이야기와 강진 노인복지관 성교육 교재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에게 PPT로 작성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가끔씩 한 번씩 읽고 아니면 한 번씩 들어주세요. 이것은 실천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읽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지만 이것도 성생활처럼 매일 읽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리고 행복한 성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니 행복한 생활이 될수록 여러분 박수 한번 치면서 오늘 하루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